예. 저는 미술 단원에서는 미술 생활을 바꾸다 단원으로 저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 학년 저희는 중학교 3 학년 대상으로 학년 그런 철학이란 게 있어요. 학년 전체적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 같은 것을 정해서 수업을 하기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소통과 평화 지구시민 대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저는 미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저 혼자 시작을 했다가 조금 이렇게 다른 교과랑 이렇게 조금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모여든 수업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절대 다른 교과에 이렇게 뒤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만들면 들어오라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수업 사례 나누면서 이제 수업 디자인이 시작된 그런 뭐 여러 가지 조건, 그다음에 수업 소개, 수업 이야기, 수업 성찰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디자인의 시작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 때는 뭔가 언제 또 애들이 오겠지 하면서 수업이 약간 그러니까 이론은 되게 많이 했는데 뭔가 활동을 조금 하기가 힘들었던 수행평가도 안 되는 활동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쌍방향을 1학기 때는 안 하고 1학기 때는 2학스터로 영상으로 이렇게 다 녹음을 하고 녹화해가지고 다 했고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실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처음부터 아예 쌍방향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 방법과 환경의 변화를 맞이했고요. 그래서 미술 수업하면 저는 사실은 거의 융합 수업만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뭔가 그냥 단편적으로 미술 뭐 표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재밌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융합 수업 자체가 되게 재밌고 그래서 저는 수업을 구상할 때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요것들을 다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추가된 것은 코로나19랑 학습 환경 변화랑 온라인 수업, 쌍방향 수업 요런 것들이 추가됐을 뿐 다른 요런 뭐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연계성.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이나 융합을 하려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로지 다른 교과의 이론을 갖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성비 때문에 이렇게 융합 수업을 하는 것이고 학년 철학. 그래서 뭔가 학년 철학 주제 하나 정해서 다른 교과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처음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저희 학교 그 시흥에 있는 응국중학교는 약간 어린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어린 선생님들이 많고 또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신데 융합 수업을 하고는 싶은데 뭔가 누군가 시작을 해주면 하겠는데 스스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는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열어주면 다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위기세요. 그리고 특히 또 미술활동이니까 학생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저희는 이제 다른 뉴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이제 지구 온난화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실은 10배 가까이 넘게 이렇게 배출이 돼서 사실 10년, 지구의 생명이 10년 이상 가기 힘들다는 그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수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쌍방향을 이제 한 거죠. 모든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미술은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수업 소개는 성취 기준, 학습 목표, 차시 구성, 기획 의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성취 기준은 이제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 또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 그다음 주제 의도, 다양한 매체를 댈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요. 저는 미술실을 꾸밀 때도 그러니까 주제만 정하고 재료를 아이들한테 수채화로 해야 된다, 뭐로 해야 된다 정해주지 않거든요. 미술실이 항상 그냥 그 칸마다 다양한 막 집에서 쓰던 모두 가져오고 막 다양하게 저는 일단은 다 재료를 최대한 여러 가지를 구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만 간다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재료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서부터 다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감상 같은 거 할 때
저는 일단 요거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실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또 생활 속에서 특히 저는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맨날 애들이 미술 수업할 때, 그러니까 처음 그 학교를 가거나 순회를 가면 애들이 미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하는 애들만 유리하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미술을 또 왜 배워야 되냐. 뭐 요런 약간 질문들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을 아예 저희 애들은 하지를 않아요. 미술은 온 교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요번에는 업사이클링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뭐 연예인들도 가방을 사용해서 유명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특히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행동과 가치를 깨닫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업사이클링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차시는 사실 12차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더 많이 했어요. 네, 더 많이 했는데 일단은 형식으로는 그러니까 반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 2차시에는 환경오염, 지금 이 시점에서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 배우는 시점에 이제 과학 시간에는 지구온난화 수업하고 국어 시간에 환경 그 관련된 독서 이론을 하고 영어 시간에도 제가 보여준 영상을 영어 버전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시작을 했고요. 또 3, 4차 시에는 업사이클의 다양한 사례에서 사실은 이것들이 많은 기업과 환경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만 몰랐던 거다. 이렇게 해서 뭔가 동기유발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 수행해서 특히 제가 요번에 미션 수행 요 수업을 또 한 이유가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숙제로 안 내주고 집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해서 만들던 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특히 제가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다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아이들이랑 조금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또 독서 활동으로도 하고 저는 디자인을 할 때 미리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막 이거 괜찮다 하면 그냥 실시간으로 넣어버려요.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작품 계획서. 제가 원래 독서 활동은 국어 시간 하기 때문에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는 약간 그 국어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술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독서 활동을 제가 조금 했고요. 작품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인터뷰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저희가 디자인을 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뷰를 했고 논술 평가하고 제작, 감상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획위도 되게 거창한데요. 일단 아이들이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집에 있는 시간 몇 시간 안 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입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생활 공간에 애정을 좀 갖고 아이들이 PC방 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생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학교에서는 사실 과제로 내줘요. 집에서 뭐 가져와라, 재활용 가져와라, 쓰던 물건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줌에서부터 이거 자 지금부터 뭐 가져와 이런 식으로 시키면서 애들한테 곧바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미술이 조금 막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 있는 거를 한번 이것도 미술이 될 수 있네 뭐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과정 아이들이랑 한번 즐겨봤습니다. 수업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일단은 단원으로 그러니까 미술 생활을 바꿔서 단원으로 시작을 하고 특히 그냥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라 모든 지구가 함께하는 환경오염 문제인 만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었고요. 또 과학 시간, 영어 시간, 국어 시간 이렇게 해서 특히 저희가 이제 특히 기후 변화가 요번에도 태풍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아이들도 느끼더라고요.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이구나 해서 뭔가 우리의 환경, 내 주변 환경 세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중3 스타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된 이제 PPT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 안내로 해서 자 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쫙쫙 쪼개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사실은 지각 중에서도 다 쪼개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각은 활동지, 연결은 논술, 소통은 또 활동지, 발상은 작품 계획서, 제작은 작품 제작, 비평은 업사이클 그 평가.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중3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입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화 아이들은 여기 이때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걸로 진행을 했고, 사실은 저는 이걸 통으로 다 넣고 싶었어요. 요거를 통으로 다 넣어서 디자인 이론을 조금 넣고는 싶었는데 사실 현실상 그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1학기 때 너무 이론을 많이 했고 1학기 때 저는 색채학을 조금 했어요. 색채학으로 아이들의 색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포스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각 디자인에서 디자인 쪽에 조금 이론을 조금 갖춰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업사이클도 사실 미술에선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저희가 쓰레기 양이 한국에 제일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좀 봤어요. 뭐 고래가 이렇게 뭐 뭔가 가스나 쓰레기를 가득 차서 죽는 모습 이런 거는 유튜브에 되게 잘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패들렛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되고 특히 제가 이제 독서 활동에서 크리스 조던 작가가 나오면서 그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다라는 책을 아이들이 읽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조던이 예술가인데 환경 문제에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런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아이들이랑 공감하고 이 프로젝트도 우리가 함께 예술가적 상상력으로 밟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업사이클이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게 리사이클이고 그 와중에 오히려 원래의 가치보다 더 다운되는 다운사이클 그러니까 원래 뭐 일반 종이보다는 재활용품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는데 비용은 많이 지불되기 때문에 다운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저희가 하는 건 업사이클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이론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래서 특히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좀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울 건 업사이클이다 해서 아이들이랑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이렇게 진행 마인드맵 같이 해보고 다양한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페트병으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16개의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방으로 만들고 사실은 이 가방 되게 유행하는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트럭의 방수포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는 거. 똑같은 게 절대 없다는 거. 그다음 버려지는 물건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막 버려지는 조각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석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런 기업의 철학을 같이 배울 수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를 남길 수 있음에도 왜 이런 교육에 신경을 쓰고 쓰레기에 신경을 쓰고 환경에 신경을 쓰는지에 대한 철학을 아이들이랑 공유를 했고요. 또 이 쓰레기에는 사실은 그냥 버려지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집안의 곳곳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찾아서 아이들이 주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이런 것들 순수 이득이 아니라 아이들이 좀 더 사람들과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업사이클을 소재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기유발을 계속 한 거예요. 1, 2, 3, 4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산업혁명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 공감하고, 네. 이렇게 의자도 디자인하고, 사실은, 버려지는 물건으로 이렇게,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뭐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이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중에 이제 컨티뉴라는 브랜드에서 그 방탄소년단이 공항 패션으로 이렇게 가방을 요 제품이거든요. 요거를 맸는데 이게 지금 면세점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네, 가방이 있는데 이게 10만 원대라고 해서 아이들이 되게 비싼 가방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제네시스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자유학기제에서 현대자동차에서 뭐 이렇게 패키지도 받아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변 선생님들이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걸 알고 제네시스에서 그렇게 패키지로 조금씩 샘플로 주는 걸 저도 주고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어요. 이런 자동차에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죽들이 버려지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키링도 만들고 모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예인이 일단 관련돼 있으니까 되게 좋아했던 제품 중에 하나고요.
저도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요즘에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이제 뭔가 스타벅스 이런 데 포장할 때 리본권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버리기도 뭐하고 뭐 갖고 있기도 뭐하고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스네담추를 달아서 이렇게 마스크 스트랩도 만들어 보았어요. 네, 이렇게 했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맞는 리본끈 모아서 이런 식으로 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알려주고요. 특히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게 스타벅스에서 이런 포장지를 주는데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재활용 비닐 거기에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슬리퍼로 만들고 이게 방수가 돼요. 그 슬리퍼로 만들고 또는 이렇게 도시락 주머니나 물병 이게 물을 넣어도 이렇게 새어 나오지 않는 생각보다 포장지를 고급 재료를 쓰더라고요.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게 인테리어 소품도 만들 수 있다 해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른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박스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명으로 활용했다는 거. 요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로 거의 다 택배로만 오면서 박스가 집에 엄청 많다는 거 애들이. 그래서 박스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보여주고 했고요.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론을 이렇게 천천히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체크 포인트를 같이 찾았어요. 일단은 업사이클링 실천을 하려면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접착제를 사용을 적게 하고 버려지는 물건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를 줘야 된다. 원래의 가치를 그냥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재활용이나 다운사이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술성, 심미성, 기능성이 있어야지 아니면 또 예쁜 쓰레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쓰레기가 갖고 있었던 원래 쓰던 물건이 갖고 있었던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조금 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업사이클이다 해서 이런 네 가지 포인트 계속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활동하도록 지도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과제했고 이거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아이고. 그다음 패들렛으로 아이들이랑 저는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5분 전에 오늘 그 활동지를 했던 걸 다 올리라고 해요. 올리라고 한 다음에 그날 그때 체크를 하고 이거하고 평가는 하지 않고 그날 한 태도만 평가를 차곡차곡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 오는 주에 이것들을 다 가져와서 제출을 해서 채점을 하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늦게 내더라도 다른 애들 이렇게 제출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만 안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지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마인드맵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잘 안 보여.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진짜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이 수업은 약간 너무 생활이랑 관련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한 것 같은데 잠시만 이렇게 많이 좀 했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국어 선생님의 조언을 조금 받아서 이 독서 이론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토론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가 일단은 아이들이 같이 읽고 자기 말로 표현을 해서 글을 요약해보고 인상 깊은 내용들을 표시하면서 읽고 그것을 정리했어요. 자기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모둠으로 활동을 했어요. 모둠을 막 붙이지 않고 얼굴만 책상 틀어서 얼굴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래도 1m 간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해서 질문과 함께 고민해볼 문제 이런 식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다음에 논술을 봤어요. 논술 보시면 논술 문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논술을 중간에 표현하기 전에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독서활동, 이론을 배우고 독서활동을 한 다음에 바로 논술을 했어요, 그날. 그날 논술을 해서, 우선 글의 구조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아이들한테 미리 제시를 하고, 서론에는 영상 자료를 또
애들이 안 봤던 영상 자료를 보여주고 그 영상 자료를 보고 의미하는 자신의 생각을 포함해서 서술하고, 그냥 본론은 독서 활동했던 것 중에서 작가가 질문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 의미를 자신의 말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 밑에는 학생으로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자신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글의 의미, 아래 제시된 글의 의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업사이클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전에 원고지 형식으로 줬거든요. 예. 이렇게 원고지 형식으로 줘서 글씨를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분량을 체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우선은 여기 보면 아이들이 정말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보면 결국 우리가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원개발과 제가 좀 크게 제가 빨간 줄을 쳤네요.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동물들에게 플라스틱을 던져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면서, 나는 이 문제가 보다 철학적이고 인류가 지금껏 가져왔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는 것만으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거창하게, 그러니까 독서 활동을 하고 바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 글을 썼다는 거에 막 논술 채점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아이들이 제가 학습 목표로 생각했던 부분을 이 논술에 쓰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줄에서 예술적 상상력을 키워 우리가 파괴시킨 환경을 바로잡자. 요게 사실은 저의 학습 목표였거든요, 이 시간에. 그래서 나의 실천 방법은 미술과 나의 삶을 연결시켜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술로서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학습 목표를 아이들이 논술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업이 그래도 괜찮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잠시만요. 그래서 딱 한 개만 있는 제품을 사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희소성의 가치를 생각을 했고, 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보시면 살인이 중범죄인 이유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물들도 가족이 있다. 이러면서 50년간 우린 동물들의 절반을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을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독서활동이나 논술을 작품활동 전에 한 이유는 조금 더 이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먼저 넣었어요. 원래 다 끝나고 넣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바로 이렇게 전에 넣어서 아이들이 좀 더 작품 뭐 예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자신의 실천이나 내면화를 작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중간에 넣습니다. 논술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일단은 계획서를 연필로 쓰잖아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패들렛에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저는 그 순서대로 올려주면서 바로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제가 그래요. 아이들 이거 내용이 바뀌거나 조금 수정되면 지우고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지우지 말려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의 생각 자체가 이 아이들의 활동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우지 말고 다른 색깔 볼펜으로 피드백 부분을 써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쓴 아이들은 피드백을 받고 나서 작품 제작을 하면서 또 아이들이 작품 제작을 하면서 또 수정을 한 부분이에요. 피드백 받은 부분은 또 다른 색깔 볼펜으로 써라 해서 저는 이렇게 모든 활동지 안에 아이들의 과정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체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원래 그 아이디어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동지 자체에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또 아이들이 또 깔끔한 아이들은 또 포스트잇으로 계속 막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그 자신의 과정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1년의 과정을. 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 계획서도 아이들 대충 아이들이 아이디어 계획서 할 때 대충 그냥 제가 아니까 요렇게 하면 되죠라고 한다기보다는 아이디어 계획서만 봐도 너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작품을 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이 보고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아이디어 스케치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모든 이렇게 과정들이 이 활동지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아이들이 적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활동지를 잃어버릴까봐 패들렛에 차곡차곡 모아놨던 것을 잃어버리면 제가 출력을 해줘서 거기다가 또 쓰게 하고 또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정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활동지를 보면 되게 딱 이렇게 알차잖아요. 예, 이렇게 알차고 내 과정들을 조금 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사이클 미션 활동을 했어요. 이제 온라인일 때는 제가 업사이클 미션 활동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뭐 가져와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우선 학습 내용으로 업사이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다음 차시고 6차시인데 업사이클의 의미를 이야기해보자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미션 수행은 페트류, 종이류 뭐 이렇게 쓸모를 다한 물건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실천을 그러면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자 해서 미션 수행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류 플라스틱을 가져오세요 해서 2분 시간을 주면 아이들이 막 2분 딱 울리자마자 막 돌아다녀요. 막 이거 키고 막 시끄럽게 막 뒤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엄마도 부르고 막 엄마가 갖다 주고 막 재미있게 약간 실시간으로 막 진행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저는 다 키고 화면을 다 키라고 하거든요. 화면 절대 끄지 말라고 하고 소리도 계속 키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현장감 넘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를 녹화도 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 상황이 엄마가 여기 있어 뭐 그리고 얘가 소주병을 갖고 오니까 뭐 그것도 가져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재미있게 수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온라인 수업이라 가능했던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아이들이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이로 해서 아이들 막 뒤지는 소리가 막 나요. 막 난리가 나요. 거실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5가지를 하고 그래서 그 밖에 또 업사이클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에서 뭐 인형, 뭐 어렸을 때 신었던 그 불 들어오는 LED 구두, 뭐 별게 다 나와요. 재료가 다양한 게 많이 나오고 특히 이렇게 화면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요. 아, 저것도 우리 집에 사실은 있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면 애들이 이제 다음번에 처음에는 첫 번째 페트류는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나도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업이고 아이들의 그런 모든 상황 숙제로 안내해줘도 되고 이런 상황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 나누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계획서를 쓰기 전에 그러면 주제, 재료, 조건을 한 번 더 따져보자. 저는 계속 반복하거든요. 애들이 방금 말한 것도 잘 까먹어서 그때 이제 조건 다시 한번 이제 계획서 쓰기 전에 조건을 이제 하고 작품의 의미, 스토리, 타인 특히 디자인 제품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배려, 공간과 배려가 나와야 된다, 주제에. 그래서 내가 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했고, 재료는 선정한 재료가 보시면 선정한 재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되게 다양해요. 막 신발, 인형, 쿠션, 이불 뭐 되게 너무 다양한데 그 선정한 재료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라 그 재료에 의미가 꼭 있어야 돼요. 뭐 어렸을 때 뭐 샀는데 또는 뭐 버려지는 헌옷 그러면 그 옷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꼭 갖고 와야지 저는 재료로 채택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건은 업사이클의 다양한 조건 아까 친환경, 스토리, 그 다음에 예술성, 신민성 뭐 이렇게 새로운 가치 이런 조건들을 꼭 확인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 조건으로 계속 나누면서 패들렛으로 나누고 또 발표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하면 다시 적으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작품을 보시면 이 남학생은 사실 저기 뒤에 어렴풋이 보이는 계획서 보시면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는 학생이고 미술 시간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인데 요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인형이래요. 그 막 멋있는 그 호랑이 뭐 아기 때 있는 인형인데 사실은 이거 인형을 머리를 따로 떼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고 핑크색은 이렇게 뭐 동생이 썼던 무슨 파우치인가? 파우치의 겉면을 안으로 넣어서 안감을 만들고 지퍼도 베개 쿠션, 뭐 안 쓰는 쿠션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남자애가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동생을 위한 파우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고, 요거는 이제 이 학생도 이제 스타벅스 이제 이용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기 미술 제가 사실 담임을 했을 때 아이들을 위해 칠판에 이렇게 해줬던 이런 전선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내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 할 때 중간에 사진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넣게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일단은 그건 아이 발표를 들어야 돼서 지났어? 시간 지났나요? 제가 너무 오래 얘기했나요?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시간 지났나요?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났어. 이게 쿠션에서 아이들이 입던 옷이나 이런 것들 손목 쿠션도 다양하게 디자인이 나왔고 이렇게 썼던 거, 그 다음에 페티병으로 화분도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자기 맨투맨티를 그 목 있는 데를 손잡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꾸미고 그래서 어머님을 위한 장바구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논술도 이렇게 했는데 읽어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소감문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버려지는 물건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구나. 네, 이런 것들로 소감문을 많이 썼더라고요. 특히 업사이클에 대해서 새롭게 알면서 생활 속에서 이런 다양한 것을 활용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해서 미술 시간에 이런 것들 예쁜 작품 아니고 지금도 들어오시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만든 물건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서 저는 작품 완성이 작품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작품을 그 사람한테 선물을 하고 저는 사진만 갖고 있는 거죠. 선물을 하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장면과 소감을 받아서 패들렛에 올리는 활동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요거만 볼게요. 요거만 인터넷. 자,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숟가락통, 페트병으로 숟가락통 해서 뭐 이렇게 소감문을 다 썼죠. 이렇게 해서 팔토시를 오빠가 진짜 쓰게 하고 이거 보면 메트로시티 그 쇼핑백으로 엄마가 맨날 브랜드 옷에 고춧가루 국물 튄다고 그거 힘들어 하셔서 요거 입고선 앞치마 두르고선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께서 눈이 침침하셔가지고 바느질을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신발 박스로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남들을 배려하는 물건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 네네네. 그 수업 내용이 너무, 그 프로젝트 수업 내용이 너무 알차고요. 네네네.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평가의 그 과정을 중심 평가가 돼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또 특히나 저는 되게 놀랬던 게 활동지에 선생님이 그렇게 다 1대1로 피드백을 주시고 또 아이가 그걸 고치지 않고 또 그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는 그 활동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완성 보고서 자체도 저는 패들렛에 올릴 때 그냥 작품만 단순히 올리고 어떤 이렇게 전시만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수업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쓴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서 너무 알차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 얘네들이 되게 특정하게 잘하는 아이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수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제 수업에 들어갔을 때 동기나 이런 걸 유발 잘 해주셔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인상 감사합니다. 저는 깊네요. 일단 수업에서 동기유발에 초점을 많이 두고는 있어요.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일단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몇 반만 끝냈고 이렇게 동생 선물 준 거 해서 네. 기분까지 적도록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저 궁금한 게 하나 네네. 있는데요.
저도 논술형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논술형 평가를 할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평가 요소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근데 우리는 아, 미술과니까 네네. 네, 선생님은 이제 그 주제는 당연히 아이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거 음, 외에 논술형 평가에서 선생님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게 뭔지 궁금해요. 일단 평가에서는 제가 활동지를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이거 패들렛에 있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C 융합에 제가 지금 여기 참고 요거 영상 보시면 곰돌이 영상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네네. 환경 문제 되게 심각한 거 아실 수 있고 활동지 자료를 올리긴 했어요. 독서랑 네. 이렇게 올렸고 논술도 있는데 그리고 논술 첫 번째 서론 영상에서 보여준 영상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이들이 업사이클링을 하기 전에 일단 환경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업사이클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구나. 그 다음에 네.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 하는 거죠. 우리가 실천하자. 그 기준을 두고선 평가 기준을 음. 했어요. 그래서 삶과 연결이 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자기 실천 계획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과 연결돼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받아들였는가 해서 내면화 과정해서 뭐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을 했는데 제가 자세한 거는 평가 기준을 안 썼네요. 활동지를 보여드릴. 네. 일단 네, 평가 그러면 기준은 그냥 평범해요. 그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미술적 네. 용어를 사용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음, 했거든요. 예. 네. 네네. 패들렛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을 네네. 것 제가 좀 약간 구체적으로 올리긴 했거든요. 시간이 없을 줄 알고. 특히 저는 이제 아침 독서회도 냈었는데 특히 미술이 그런 수단화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서 절대 맞아요. 다른 교과가 이거 좀 하게 표현 좀 해줘 하면 절대 안 해줘요. 예, 음, 그래서 일단 저는 예술을 중심으로 다른 학문이 융합돼야지 더 좋은 작품이나 아이들도 좋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도 잘 되고 그냥 국어과 위주로 하면 저는 예술이 모든 생각을 이렇게 종합하는 교과라고 아이들한테 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들이 학술제 나가는 것도 미술 저랑 같이 나가거든요. 과학이랑 네. 다 있는데 미술이랑 같이 나가요. 미술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1학년 때부터 계속. 네. 어, 선생님, 근데 여기 차시는 12차시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3학년 애들은 이제 2시간씩 블록으로 네네네.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블럭으로 이제 예, 1, 2, 이렇게 3, 4, 국어 예. 활동하고 논술형 평가. 네. 그리고 일부러 저는 막 외워서 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논술이 네네. 일부러 독서 활동하거나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걸 논술로 쓸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절대 외우는 거 네. 말고. 네, 그런 음. 식으로 하려고 일부러 독서 활동을 넣었어요.